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뒤바뀐 여야의 쟁점 그리고 흥정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이제 잠정 합의가 되긴 했는데 무엇이 가장 쟁점이었던가? 내년도 예산안 부결, 작년 결산도 미처리, 그리고 이제 귤 회동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협상 카드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타결이 되긴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정부안은 12,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000명으로 하자, 국민의당은 8,870명으로 하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까지 줄였다가 이게 이제 9,500명,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월 10만 원 지급하자는 아닌데 내년 7월에 도입하자, 자유한국당은 내년 10월부터 하자, 그래서 절충해서 내년 9월 시행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6천여 원 지급하자 하는 아닌데 이것도 예산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도입 시기 가지고 내년 4월 도입하자는 여당, 좀 이따 10월부터 하자.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절충하다가 내년 9월 시행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뒤바뀐 여야의 쟁점 그리고 흥정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이제 잠정 합의가 되긴 했는데 무엇이 가장 쟁점이었던가? 내년도 예산안 부결, 작년 결산도 미처리, 그리고 이제 귤 회동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협상 카드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타결이 되긴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정부안은 12,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000명으로 하자, 국민의당은 8,870명으로 하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까지 줄였다가 이게 이제 9,500명,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월 10만 원 지급하자는 아닌데 내년 7월에 도입하자, 자유한국당은 내년 10월부터 하자, 그래서 절충해서 내년 9월 시행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6천여 원 지급하자 하는 아닌데 이것도 예산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도입 시기 가지고 내년 4월 도입하자는 여당, 좀 이따 10월부터 하자.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절충하다가 내년 9월 시행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투 목소리는 저는 오늘 통과시킨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난 통과시킨다고 하는 자세는 땄으면 난데 된다는 거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fon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합의안에 의총을 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합의문에 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방금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잠정 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본회의 통과해 봐야죠. 짧게 의원 논평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종근 시장부터. 네, 본회의는 이제 내일이라는 거는 아직은 이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각기 의총을 열고 아까 특히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본회의가 내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은 과반 찬성만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일 부의가 되면 과반이 이미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합의안은 거의 통과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171명이죠.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합치면. 그러니까 제적인 과반 출석
또 출석의 과반 찬성은 요건을 맞추는데 합의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각 당이 눈치 보기 끝에 나타난 결과다, 절충안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증언과 관련해서 12,221명을 주장했다가 1,500명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9,475명으로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위한 그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또 그 내후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싸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 발 많이 물러섰고, 또 그 과표 표준 관련해서도 3천억 원, 그러니까 2천억 규모의 법인이 아닌 3천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 등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다 각자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정도는 그냥 별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냥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소장. 저는 적폐청산에 덜미가 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오늘 야당의 이 현주소를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라든지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지 또 본인들은 보복 정치라고 주장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죠.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 우리가 과연 국회에서 이 법정 시한에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집착을 했냐? 현 여당이 야당일 때 2013년 같은 경우는 해를 바꿔가 2014년 1월 1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역대 보기 드문 야당의 수세 국면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런 법안 예산안 가지고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이었죠. 여야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뭔지 야당이 야당 지지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설거머니 통과시켜 준 것은요. 이제 야당이 야당 역할을 거의 못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영호 선생님 먼저 받고. 네. 저는 볼 때 그 자유한국당의 변신이 놀랍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였고요. 그리고 이념과 소신면에 보더라도 원래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이라든가 공무원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복지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했는가. 그건 저는 이제는 보수도 수구 종북 타령만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복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국민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 진보 정당인 민주당과 정의당과 경쟁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더 버텼다가는 아마 일자리 복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변신은 무죄고 적극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무석 박사. 통상적으로 항상 정권이 바뀌고 첫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대 예산안은 집권 여당의 입장들을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첫 대 예산안에서 격렬한 정치 투쟁은 거의 없었던 게 2013년에 진짜 격렬하게 넘겼다니까. 그러한 관행들이 이제 그 자리 잡았고 사실상 2013년 그 1월 1일 새벽 4시인가에 통과됐었을 때도 거의 그대로 원안 통과시켰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첫 해 예산을 가지고 역대 정부에서 그 실패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 프레임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줬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73%의 지지율을 확보했던 부분이 사실상 보수 야당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협치의 그 모습들이 상당히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법안 자동 상정을 그 12월 2일 날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회의원들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를 선뜻 그 하면서 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역풍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상정해가지고 부결됐었을 때 그 역풍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폭풍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했고 그것들을 우원식 대표가 밀어붙였었으면 사실상 보수 야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을 끌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의 모범 사례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정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차명지 전 의원님 야당은 왜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황 소장님은 우리 오늘 황 소장하고 저하고 상당 부분 많이 똑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림부터 설명할게요. 네. 이빨 빠진 호랑이가 통과를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홍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 이빨 빠진 거예요? 예. 야당 화가 안 오네. 이빨이 빠진 건지. 그랬어요? 임플란트 예.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예. 대단한 화백께서. 뭐라고요? 홍화. 뭘 어떻게 하면? 통과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발음하면 홍화. 어흥이 되지 어떻게 홍화가 돼. 아니 뭐 왜냐면 호랑이를 만나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해야지. 내가 아는 호랑이 지금 내가 그린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호랑이. 내가 그린 호랑이는 그렇게 하더라니까. 오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고차원의 그림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 얘기냐? 저는 이런 야당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지난 2013년에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 예산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뭐 요구했어요? 국회법 통과. 개정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당시에도 뭐라 그랬냐면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유승민 대표가 받는 게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문제상은 안 된다. 왜? 야당의 자산이 뭐예요? 야당의 자산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 통과시켜 주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그렇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이거 끼워 팔기 아니냐 하고 욕하지만 실제 야당의 자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유정걸 의원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현격한 공을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욕을 먹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야당의 원내대표 정우택 대표는 저런 식으로 같이 줄 서면 안 돼요. 줄 서면 안 되고. 예컨대 지금 야당의 절실한 요구안들 있잖아요. 다른 거. 뭐죠? 지금 법무부 특수활동비 국정조사 특위. 이거 세워줘라.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달아야 되는데. 옵션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사이좋게 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욕하겠죠. 너는 뭐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해야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야당의 자산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야당은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에요. 근데 저렇게 줄을 서주다니 저렇게 이렇게 같이 저렇게 넥타이 매고 같이 합의를 봐주다니. 넥타이 안 매고 나왔다고 아까. 뭐 지지율에 그냥 고공 지지율에 눌려서 그런가 아니면 적폐 수사에 뭔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흐려서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야당이 이빨 빠진 야당입니다 지금. 그래도 뭐 그냥 만약에 통과 안 되는 것보다는 뭐 홍화라도 하는 게 낫죠. 바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2월 2일 날에 자동 상정해가지고 부결 났었으면요. 정말 정우택, 홍준표 저는 정치적으로 생매장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니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자 보시자고요. 그 자동 부위가 계속 말씀하시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어떤 전략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선진화법은 과반이거든요. 과반이 안 되는데 그거를 밀어붙인다? 그럼 무모한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차은혁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최선의 선택이 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는데 국민의당이 29일 날 호남 KTX와 관련해서 우원식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무한을 경유하는 걸로 1조 원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유하는 걸로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버티렸던 카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면 바뀐 데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우택 대표 보고 당에 있는 120명 의원들을 모아다가 뭐 로텐다호를 점거해서 막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다수결로 해서 지라 이거예요. 대신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라는 명분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가 예산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고 국민의당이 근데 자기 지역 이해 때문에
잠깐만요.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손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각인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걸 하려고 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 원내대표 정태 원내대표가 가서 우리가 찬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저기 줄 서서 저기 뭐 악수하고 왜 저기 뭐 이렇게 뭐 웃고 그래요 저거. 아니 그건 유보라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지금 차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6시 43분이니까요. 지금 평론가들이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준 야당에 대해서 왜 6시 4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배지 달고 가서 하시고요. 아싸 호랑나비 김은국 씨가 억울하게 퇴출이 됐다. 이런 문건이 국정원 참 쓸데없는 문건 꽤나 만들었네요. 보시죠.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다 각자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 정도는 그냥 별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냥 합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황경 소장. 저는 적폐청산에 덜미가 잡혀서 전전긍긍하는 오늘 야당의 이 현주소를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문제라든지 국정원 개혁 문제라든지 또 본인들은 보복 정치라고 주장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있죠.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 우리가 과연 국회에서 이 법정 시한에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집착을 했냐? 현 여당이 야당일 때 2013년 같은 경우는 해를 바꿔가 2014년 1월 1일 날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역대 보기 드문 야당의 수세 국면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런 법안 예산안 가지고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투쟁이었죠. 여야가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뭔지 야당이 야당 지지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설거머니 통과시켜 준 것은요. 이제 야당이 야당 역할을 거의 못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차영호 선생님 먼저 받고. 네. 저는 볼 때 그 자유한국당의 변신이 놀랍습니다. 여소야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이제 잠정 합의가 되긴 했는데 무엇이 가장 쟁점이었던가? 내년도 예산안 부결, 작년 결산도 미처리, 그리고 이제 귤 회동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협상 카드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타결이 되긴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정부안은 12,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000명으로 하자, 국민의당은 8,870명으로 하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까지 줄였다가 이게 이제 9,500명,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월 10만 원 지급하자는 아닌데 내년 7월에 도입하자, 자유한국당은 내년 10월부터 하자, 그래서 절충해서 내년 9월 시행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6천여 원 지급하자 하는 아닌데 이것도 예산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도입 시기 가지고 내년 4월 도입하자는 여당. 좀 이따 10월부터 하자.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절충하다가 내년 9월 시행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투 목표는 저는 오늘 통과시킨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난 통과시킨다고 하는 자세는 깠으면 난데 된다 이거지. 사실은 이제 본회의가 내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은 과반 찬성만 되면 되거든요. 맞아요. 국민의당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내일 부의가 되면 과반이 이미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합의안은 거의 통과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171명이죠.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합치면. 그러니까 제적인 과반 출석 또 출석의 과반 찬성은 요건을 맞추는데 합의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각 당의 눈치 보기 끝에 나타난 결과다. 절충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12,221명을 주장했다가 1,500명 이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9,475명으로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위한 그 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또 그 내후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계속 싸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 발 많이 물러섰고 예. 또 그 과표 표준 관련해서도 3천억 원, 그러니까 2천억 규모의 법인이 아닌 3천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 등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나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fon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합의안에 의총을 하기 전까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합의문에 그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방금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잠정 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본회의 통과해 봐야죠. 짧게 의원 논평하시고 넘어가시죠. 이종근 시장부터. 네, 본회의는 이제 내일이라는 거는 아직은 이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각기 의총을 열고 아까 특히나 정우택 원내대표가 유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서 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뒤바뀐 여야의 쟁점 그리고 흥정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이제 잠정 합의가 되긴 했는데 무엇이 가장 쟁점이었던가? 내년도 예산안 부결, 작년 결산도 미처리, 그리고 이제 귤 회동을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협상 카드를 놓고 협상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타결이 되긴 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문제, 정부안은 12,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000명으로 하자. 국민의당은 8,870명을 하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까지 줄였다가 이게 이제 9,500명, 9,475명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월 10만 원 지급하자는 아닌데 내년 7월에 도입하자. 자유한국당은 내년 10월부터 하자. 그래서 절충해서 내년 9월 시행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는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6천여 원 지급하자 하는 아닌데 이것도 예산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만 도입 시기 가지고 내년 4월 도입하자는 여당. 좀 이따 10월부터 하자.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게 절충하다가 내년 9월 시행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뒤바뀐 여야의 쟁점 그리고 흥정에서 무엇을 남겼는지